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제개발협력 입문 1주차 제3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제개발협력 1주차 1, 2차 강의에서는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국제개발협력이 개요와 이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를 선진국 개발협력의 공여국의 입장과 그리고 수원국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끝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자습의 소재로서 세 가지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굿 가버넌스, 그리고 종속이론, 그리고 하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굿 가버넌스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먼저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본론 부분, 역사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가버넌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좋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 좋은 정치 이것이 한마디로 개발도상국, 수용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정부가 선정을 베풀수록, 좋은 정치를 할수록, 즉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수록 개발 원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속이론입니다. 종속이라는 것은 dependency theory, 세계 전체가 중심부와 주변부, 코어와 페리페리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무역이 심화될수록 항상 잘 살게 되는 나라는 중심국이다. 개발도상국은 언제나 언저리에 있고 중심국, 선진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다 하는 식의 이 이론이 그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속이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sustainable growth라고 이제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은 일단 어떻게 보면 국제 개발 협력상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지금 현 세대가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충족시키는 성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87년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즉 미래 세대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 지금 현 세대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Sustainable Growth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과목 자체가 상당히 저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을 보다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우리한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작정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과목 자체가 상당히 의의를 또 한 번 또 두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지금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주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즉 역사만큼 보다 더 확실하고 포괄적인 그 사례 연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향후 앞으로 4, 5주에 걸쳐서 한 4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전. 그래서 한 2차 대전 이후부터, 그 2차 대전 왜 이후부터냐면은 1940년대 이전의 국제개발협력은 주로 국제구호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구호 활동이고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글로벌, 그야말로 글로벌 팔러틱스, 글로벌 파이낸스 하에서 의미 있는 국제개발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이후에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 속에서 국제개발 협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는 한마디로 국제 정치 경제 히스토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부터는 1940년대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국제사회가 이 개도국의 빈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전개 과정,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에 이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 관련한 그런 시어리들, 담론들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개발 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제2차 대전 직후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나름대로 당시 그 상황이 일단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개발 협력이 왜 본격화되었느냐. 당시에 대부분 식민지들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는데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수탈을 당해서 그야말로 선진국의 입장에서 글쎄요, 어떤 학자들은 일제시대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는 엄청난 그 수탈과 엄청난 피해를 주고 엄청난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 그로 인해서 빈곤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주 팽배하게 나왔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거의 모든 식민지들이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2차 대전 이후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콜드 워라 그러죠. 냉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다는 냉이고, 전은 워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보통 뜨겁죠. 치고받고 하고 싸우고 하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그 나름대로 원은 차가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총과 칼로 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전쟁이었고, 그래서 콜드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콜드워가 2차 대전 이후의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산이고 공산주의의 본산이 각각 자기들의 외교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원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공산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그러한 사상이 그야말로 더불어서 존재하는 냉전 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첫째 식민지 수탈 결과, 두 번째 냉전 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시에 유엔이 설립되었습니다. 유엔은 1945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유엔 헌장을 통해서 그야말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즉, 유엔 헌장 자체가 국가적 협력을 통한 국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유엔의 등장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약속이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국제 개발을 시작하는 토대가 되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긴급 구호를 전담하는 식량 농업 기구도 만들어지고 세계 보건 기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긴급 구호 기술 협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콜드워 속에서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전쟁 직후 1940년에서 50년대까지 미국은 유엔과 함께 국제 개발 협력을 선도했습니다. 즉, 미국이야말로 2차 대전의 실질적인 승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서유럽은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폐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래서 미국이 서유럽을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요것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마셜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셜 플랜은 미국이 실시한 유럽 부흥 계획입니다. 미국이 실시한 유럽 부흥 계획이고, 1948년부터 52년까지 13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 마셜 플랜의 마셜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조지 마셜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은 미국만 이렇게 국무장관이라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외무장관과 비슷한 외무장관 플러스 좀 더 권한이 좀 더 센 그런 미국 국무장관인데요. 당시의 국무장관이 조지 마샬이었고, 마샬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즉, 마셜 플랜은 주로 유럽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 재건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장 이게 히든 퍼포스인데요. 숨겨진 목적인데, 서유럽으로 소련의 영향력을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마셜 플랜은 유럽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 재건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마셜 플랜을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만든 그러한 기구가 있는데요. 자신들의 그것을 유럽 경제 협력 기구라 합니다. 1948년 설립됐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유러피안이라는 자가 빼지고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경제개발협력기구의 헤드쿼터 본부는 파리에 있습니다. 요 정도 마셜 플랜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등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련은 무엇을 했느냐? 소련이 한 것은 동유럽 국가들하고 공산주의 진영의 결속을 또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하고 또 똑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코메콘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상호 원조 회의인데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소련하고 동구권 국가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그 공산주의로부터 이제 그 공산주의를 버리게 되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91년도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즉, 이 코메코는 뭐하고 비교가 될 수 있냐면, 미국과 서유럽 중심으로 결성된 나토가 있습니다. 나토와 그야말로 견주어질 수 있는 나토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진영의 경제협력 그리고 군사적인 공동 방위력을 결집하기 위한 경제상호 원조 회의입니다. 그리고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 콜롬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1950년에 발전되었고요. 전후 신생 독립국들이 즉 그 당시에 가장 그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영국의 그 식민지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그걸 커먼웰스 컨트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영연방 국가라고 합니다. 영연방 국가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식민지에서 독립한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족시킨 것이 바로 그 콜롬보 회의라고 합니다.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수도죠. 스리랑카의 수도고 스리랑카도 또한 이제 영연방 국가입니다. 이거는 사족이지만은 영연방 국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크리켓하고 이제 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 인도, 내지 파키스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의 그 크리켓 가는 나라마다 아주 널찍한 운동장에 크리켓 구장이 있고 또 럭비를 되게 그야말로 미식 축구인 럭비가 아니라 영국식의 럭비를 되게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것이 이제 사실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뭐랄까 역사들을 히스토리들을 계속 지금도 갖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엔 좀 상당히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은 무엇을 했냐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서로 긴밀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우리도 이러면 미국과 소련의 그야말로 콜드워가 있는데 이로부터 우리도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상당히 한때는 유명하고 한때는 굉장히 세력을 많이 갖고 있었던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즉 그래서 이것은 1955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생겨난 개최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29개국들이 미얀마나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는 다 이제 영연방이죠. 이런 나라들을 주축으로 해서 비동맹 그룹,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소련이나 미국에 치우치지 않는 비동맹 그룹을 결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당시에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1, 2라 그러면 나머지 자기들은 제3이다. 그래서 국제정치 무대에서 제3세계라는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3 세력은 유엔 헌장에서 기초한 여러 가지 그 것들, 그 인권, 주권,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인종과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하고 군사 동맹에 불참하고 상호 불가침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상호 협력과 이익의 그 추구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역사의 도입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 하에서 국제 개발 협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 영국의 미국이 실시한 대유럽 그 원조 정책, 그러니까 마샬 플랜,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이제 소련과 동유럽 간의 나름대로 그 부상,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영연방국가, 또 한편은 자본주의와 사회에 속하지 않는 제3세력, 제3세력으로서의 개발도상국의 모임, 나름대로 세력화, 또 그것이 바로 이제 제3세계라는 세력으로 등장한 1940년에서 1950년까지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60년도 이제 제대로 된 국제개발 협력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과서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 뭐 큰 부담 없이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으시면 제가 보기엔 읽으시다가 막히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교과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세계 역사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한번 읽으셔도 좋을 만한 책입니다. 코이카 오디 교육원에서 나온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책자인데요. 한번 천천히 구입하셔가지고 이북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미리 예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한번 복습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시간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중에서의 또 시작이었습니다. 40년대, 50년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네요. 제가 만들어 놓은 브레튼 우즈라는 그런 이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자습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여기서부터 제가 다음 주 한번 저희가 다시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